경기도 부천시의 한 전통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저마다 물건을 정리하며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는 갓 튀긴 어묵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김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파는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골목 곳곳에서는 상인들의 힘찬 목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신선한 재료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박현우는 과일 가게 앞에 놓인 사과 상자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의 가게는 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가게 앞에는 탐스러운 사과, 노란 바나나, 상큼한 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일의 싱그러운 향기가 그의 가게 주변을 감쌌고,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가게 앞에 멈춰 서곤 했습니다. 현우 씨, 이 귤 얼마나 해요? 한 손님이 가게 앞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현우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으며 대답했습니다. 귤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 정말 맛있습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그는 상자에서 귤 하나를 꺼내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손님은 귤을 까서 한 조각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한 봉지 주세요. 박현우는 손님의 봉투를 정성스럽게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의 목소리는 밝았고 손놀림은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떠났고, 박현우는 다시 과일 상자를 정리하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손님들과 주고받는 짧은 대화와 그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시장이 붐비는 날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사람들은 주말에 먹을 식재료와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려고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컸고,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현우는 바쁜 와중에도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옆 가게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짧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오늘도 장사 잘 되지? 옆 가게에서 떡을 파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박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오늘 시장에 사람이 많아서 기분이 좋네요. 아주머니 가게도 잘 되시죠? 그럼 내 덕분에 손님들도 많이 오고 있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잘 챙겨.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 대화는 그의 하루에 작은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장 골목 끝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낡고 오래된 수레를 끌고 있었고 그 안에는 폐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레를 끌면서 간간히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최진자였습니다. 최진자 할머니는 부천시의 한 작은 주택에서 홀로 살며 범소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낡은 점퍼와 바랜 바지를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지나가는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보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이유로 매일 시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최진자 할머니는 수레를 잠시 세우고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는 손때가 묻어 낡아 보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 안을 잠시 확인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봉투를 닫았습니다. 이 돈만 잘 챙기면 되겠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봉투를 수레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다시 시장 구석으로 걸어가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우는 가게 앞에서 과일을 정리하며 이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진자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다니는 모습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 시장을 찾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이 워낙 소박하고 조용했기에 박현우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시장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상인들은 손님들을 붙잡기 위해 더 큰 목소리로 외쳤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습니다. 그 속에서 최진자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다니며 물건을 살피고 있었고 박현우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장은 평소보다 더 활기차고 북적였지만 그 속에서 최진자 할머니의 작은 모습은 조용한 울림처럼 박현우의 시야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레를 끌며 다시 시장 골목의 한쪽으로 걸어가던 그 순간 박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계속 신경 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우는 평소처럼 가게 앞을 정리하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일 상자들의 위치를 다시 맞추고 떨어진 잎사귀들을 주워 가게 주변을 말끔히 청소하는 것이 그의 하루 시작 루틴 중 하나였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습니다. 어묵을 파는 가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바로 옆 고기 가게에서는 상인이 오늘 한우 싸게 드려요 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과일 상자 위에 놓인 귤을 정리하던 중 가게 앞쪽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고개를 숙여 그 물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비닐봉투였습니다. 봉투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안에 뭔가 묵직하게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박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현금 여러 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양이 적지 않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에 든 채 몇 초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 돈일까? 설마 누가 일부러 놓고 간 건 아니겠지?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북적거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일에 바빠 보였습니다. 아무도 이 봉투를 찾는 듯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현우는 곧 이 돈이 분명 누군가 잃어버린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렇게 많은 돈이면 분명 중요한 용도로 쓰려고 했을 텐데 박현우는 봉투를 간단히 손에 쥐고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게 앞을 잠시 비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 돈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현우는 봉투를 들고 시장 골목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구석 쪽에서 허둥지둥하며 바닥을 살피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수레를 세워두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수레를 잡고 있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표정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박현우는 그녀를 보고 직감적으로 이 봉투의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할머니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고 그녀는 계속해서 바닥을 살피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이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디에 떨어뜨린 거지. 박현우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에 든 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돈 봉투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과 함께 희망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돈인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서 계속 찾고 있었어.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박현우는 그녀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거 맞으실까요? 제가 가게 앞에서 이 봉투를 주었거든요. 최진자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에 든 돈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봉투 안에 돈이 온전한 것을 확인하자 긴 한숨을 내쉬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맞아. 어휴, 정말 고맙구나. 이 돈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 몰라.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중요한 돈이었으면 더 잘 챙기셔야죠. 시장이 이렇게 붐비는데 잘못하면 또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최진자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착한 청년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박현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중요한 돈이 무사히 돌아갔다니 저도 기뻐요. 최진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박현우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수레를 천천히 끌고 시장의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기뻤습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고 가게로 돌아가 다시 과일을 정리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최진자 할머니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수레를 끌며 시장의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표정은 아까와는 달리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박현우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다시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과일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북적거렸습니다. 어묵 냄새와 군고구마 냄새가 섞여 있었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상인들의 외침이 겹치며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박현우는 이 익숙한 소란 속에서 가게로 돌아와 평소처럼 일에 집중했습니다. 귤 상자를 정리하며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미소를 보이고 가게 앞에 선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일이 그의 하루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 봉투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고 단지 운 좋게 그것을 찾아서 돌려준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넘어 사람들과 교감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단골 손님들에게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장의 분주함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서 상인들은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묵 냄비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김도 이제는 사라졌고
시장 골목에 들려오던 활기찬 목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박현우는 가게 앞에 놓인 과일 상자들을 하나씩 안으로 들이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옮기며 오늘 하루 동안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귤과 사과가 유난히 잘 팔렸고 단골 손님들이 와서 웃으며 인사를 건넸던 일들, 그리고 최진자 할머니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행이다. 할머니가 그 돈을 찾지 못했으면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는 잠시 멈춰서서 가게 안쪽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약간 뻐근했지만 그는 특별히 힘들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고, 그는 이런 생활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박현우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 봉투를 돌려준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자신은 단지 운이 좋게 잃어버린 물건을 가장 먼저 발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옆에서 떡을 팔던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닫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도요. 내일 뵐게요. 그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마지막 남은 과일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불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몇몇 상인들은 장사를 마무리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가게 마감을 하며 손님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과일을 사갔고, 그 중에는 단골도 처음 보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매일 일을 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그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는 한적해진 골목에는 몇몇 가게들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상인들이 마무리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현우는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르며 하루를 바쁘게 보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히 대단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돈 봉투를 찾아준 일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시장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밤하늘은 맑았고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네.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다 지나가겠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내일도 오늘처럼 과일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누군가에게 좋은 하루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습니다. 최진자 할머니와의 만남은 그저 지나가는 하루의 한 장면일 뿐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시장은 내일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고 박현우는 그 속에서 여느 때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부천시 전통시장은 여전히 활기로 넘쳐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평소처럼 가게 앞에서 과일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사과와 귤을 고르고 시장 골목에서는 어묵,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박현우는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시장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시장의 좁은 길에서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박현우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귤을 내려놓고 차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차가 왜 여기까지 들어왔지? 시장에는 잘 안 오는 차인데 차는 그의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현우는 가게 앞을 지나던 손님들과 함께 잠시 차를 바라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차림새는 반듯하고 단정했으며 일반적인 시장 손님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박현우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현우 씨 맞으신가요?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에 박현우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과일 껍질 먼지를 옷에 털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박현우입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젊은 남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박현우에게 건넸습니다. 박현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명함에는 한복지재단의 이름과 함께 최진자 회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그 명함을 들고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진자, 혹시 그날 돈 봉투를 잃어버리셨던 그 할머니? 복지재단 회장님이라고? 그는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시장에서 폐지 수레를 끌고 다니며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할머니가 복지재단의 회장이라는 사실에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현우가 명함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자 젊은 남자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저희 회장님께서 시장에서
돈 봉투를 잃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현우 씨께서 그 봉투를 찾아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박현우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명함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이 회장님이셨군요. 저는 그냥 돈을 잃어버리신 분이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알 것 같아서 돌려드렸을 뿐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특별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강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회장님께서 왜 박현우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작은 친절이라도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일도 그분께는 단순히 돈 봉투를 찾은 것이 아니라 큰 은혜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박현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박현우 씨의 특별함입니다. 젊은 남자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슬쩍 확인한 뒤 다시 박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가게를 비우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돈 봉투를 잃어버렸던 할머니가 그토록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가게 문만 잠그고 나올게요. 그는 가게를 정리하고 문을 잠근 뒤 젊은 남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만났던 그 할머니가 복지재단의 회장님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네. 내가 도와드린 분이 그런 분이셨다니. 박현우는 차에 올라타며 회장님을 만날 생각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시장을 벗어나 조용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박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아니면 봉투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지. 그저 운이 좋았던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박현우는 젊은 남자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길을 따라 복지재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천시의 시장 풍경은 이제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복지재단, 그리고 최진자 할머니가 회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폐지 수레를 끌던 분이 이곳 사무실의 주인이라니. 그는 머릿속으로 여러 번 되새겼지만 그날의 겸손한 모습과 지금의 상황이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입니다. 차가 멈추고 남자는 차문을 열어 박현우를 안내했습니다. 그가 들어선 복지재단 사무실은 소박하면서도 깔끔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는 없었지만 곳곳에 걸린 사진들과 자료들이 이곳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하는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재단의 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는 모습,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봉사 장면들, 그리고 환하게 웃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박현우 씨, 이쪽으로 오시죠. 젊은 남자는 그를 사무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최진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날 시장에서 만났던 모습과는 달리 단정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현우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 씨,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박현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렇게까지 저를 불러주시다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최진자 할머니는 박현우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짓해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날 박현우가 찾아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 돈은 내가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돈이었거든.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돌려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내가 없었으면 이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야.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할머니.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저 중요한 돈이 잘 돌아갔다니 저도 기쁩니다. 최진자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니야, 현우 씨. 세상에 내 말처럼 누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으면 선뜻 행동하지 못하곤 해. 하지만 내가 보여준 정직함과 따뜻함은 정말 귀한 거란다. 그녀는 박현우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는 게 정말 기쁘구나.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의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박현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이 했던 행동이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최진자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은 그에게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최진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봉투 안에서 현금을 꺼내 박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현우 씨, 이 돈은 내가 돌려받은 것보다 내가 돌려준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돈의 일부를 내게 돌려주고 싶어. 내가 하는 일을 돕는데 쓰였으면 좋겠어. 박현우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진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우 씨, 이건 내가 돌려준 돈의 가치에 비하면 작은 것이야. 내 가게를 운영하면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이 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키운 재단도 결국 누군가의 작은 도움에서 시작됐단다. 그러니 부디 이걸 거절하지 말아줘. 박현우는 그녀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며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정말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최진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 그 가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어. 복지재단과 협력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과일을 나눠주는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니? 박현우는 그 제안에 잠시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가 단순히 과일을 파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일에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느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요. 최진자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 내가 처음 이 재단을 시작할 때도 나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특별하냐가 아니야. 내가 가진 마음과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란다. 이미 내가 보여준 행동에서 나는 충분히 가능성을 봤어. 그녀의 말은 박현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볼게요. 최진자 할머니는 그의 결정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현우 씨. 내가 이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내가 항상 옆에서 도울게. 그날 박현우는 단순히 돈 봉투를 돌려준 일을 넘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행을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게로 돌아가며 최진자 할머니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순간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는 그날 처음으로
깊게 깨달았습니다. 박현우는 복지재단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포근했습니다. 최진자 할머니와의 만남은 그에게 단순히 감사 인사를 넘어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평범한 청년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과일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하루를 보내는 생활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건넨 말, 그리고 그녀의 진심, 어린 제안은 그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 그녀가 남긴 이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그리고 그로 인해 이어진 결과들이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박현우는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상인들의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과일 상자들을 정리하며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정성껏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의 가게는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자 할머니와의 협력으로 박현우의 가게는 단순히 과일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작은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 가게 한쪽에 희망 박스라는 이름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 코너에는 신선한 과일들이 담긴 작은 상자들이 놓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몇몇 과일 상자를 놓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너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희망 박스를 통해 과일을 받아 간 사람들은 각현우에게 작게나마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인사는 다시 시장을 찾는 다른 손님들에게 따뜻한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현우 씨, 이런 거 하느라 힘들진 않아요? 그래도 참 좋은 일 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워요.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걸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현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의 겸손한 대답은 곧 시장에서 일하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의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희망 박스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남는 떡을 가져다 놓았고 생선을 파는 아저씨는 어쩌다 남는 작은 생선을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희망 박스는 단순히 박현우의 가게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점 시장 전체로 확산되며 커다란 움직임으로
성장했습니다. 박현우는 그 변화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단지 돈 봉투를 돌려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박현우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참 신기한 일이다. 그는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저 손님들에게 과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박현우의 가게는 단순히 과일을 파는 장소를 넘어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할머니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최진자 할머니가 조용히 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으로 수레를 끌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현우는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최진자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 씨,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꼭 보고 싶어서 왔어.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정말 기쁠 뿐이야. 박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그저 평범하게 과일만 팔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최진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가진 마음 덕분이란다. 난 단지 내가 가진 가능성을 조금 끌어낸 것뿐이야. 앞으로도 내가 가진 따뜻함을 잃지 않길 바랄게. 그녀는 잠시 그의 가게를 둘러보더니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박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박현우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행동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도 그의 삶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따뜻한 연결은 박현우와 최진자 할머니의 삶을 바꾸었고 동시에 시장과 지역 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돈, 봉투를
돌려준 일에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교훈과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박현우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지. 그의 다짐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로 남아 그의 삶을 굳건히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